이항 분포가 뭐겠어? 이항이 뭐라 그랬어? 이항이 저는 이항이 뭐냐고. 이항이 뭐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항이 두 개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다. 이기거나 지거나, 앞이나 뒤거나, 그렇지? 되거나 안 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로 모든 걸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항이라는 거는 선택권이 두 개 있는 거야. 선택권이 두 개. 되거나 안 되거나. 될 확률을 뭐라 그래? P라 그래. P가 예를 들어 3분의 1이야. 안 될 확률을 Q라 그래. 얘는 사실 1-B지. 안 될 확률은 뭐인 거야? 얼마야 얘는? 안 될 확률이 3분의 2겠지. 이런 게 이항 분포야. 이항이에요, 이항.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 번 시도했을 때 성공한 확률이 3분의 1인 애를 예를 들어 5번 시도했는데 그중 3번 성공한 확률 이렇게 구하면 그때 어떻게 구했었어? 5, 10, 3 P의 즉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 그렇지? 이항 분포라는 거는 이 한 번의 시행에서 이 사건 A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확률이잖아. 그렇지? 3번 성공한 확률, 2번 성공한 확률, 1번 성공한 확률, 4번 성공한 확률, 5번 성공한 확률 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해봤을 때 걔네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라 이거야. 그려봤을 때 이 이항 분포라는 건 그 전에 이항이라는 거는 방금 말했듯이 항이 두 개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항이 두 개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써. 바이 노미알이라고 써. 바이가 둘이라는 뜻이야. 동그라미가 두 개이니까 바이시클이라고 그러잖아. 자전거. 그런 것처럼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이항 분포를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써. B, N, P. 이때 N은 뭐야? 몇 번 시도했는지. 5번 시도했으면 N이 5인 거야. P는 뭐야? 성공 확률. 3분의 1이지? 그럼 3분의 1이야. 그럼 얘를 5번 시도했을 때의 그때의 분포를 이항 분포로 나타내줘 하면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줘? 5,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이항 분포를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때 평균, 즉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 기대값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도한 횟수가 성공할 확률 있잖아. 걔네들이 다 똑같이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성공했을 때가 평균이겠지. 그지? 그래서 얘의 기대값은 어떻게 쓰냐? 이항 분포의 기대값은 항상 NP로 구하면 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분산도 쉬워. 분산은 NP Q로 구할 거야. Q가 뭐라 그랬어? 성공할 확률이 아니라 반대로 실패할 확률. 그지? 그래서 얘 Q는 뭐다? 1-P다. 이게 다야 이항 분포 내용. 표준 편차는 뭐겠어? 당연히 이게 루트 안에 넣어. 이게 이항 분포 내용이 전부야. 그런데 이런 이항 분포라는 놈을 지금은 횟수가 5번밖에 안 되잖아. 횟수 늘려. 시도를 100번 해봐. 200번, 300번, 400번, 500번 이렇게 해봐. 지금 5번만 하면 그래프 그려봤을 때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가운데 이 평균에 해당하는 건 제일 높고 옆에 요만큼, 한 번은 요만큼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근데 얘를 100번, 200번, 400번 더 나가 10,000번, 100,000번, 20,000번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곡선이 되더라고. 근데 잘 보니까 이 곡선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표시해보니까 이렇게 돼. 무당벌레의 크기 조사해보니까 평균분처럼 이만큼 모여있고 평균보다 엄청 큰 애나 평균보다 엄청 작은 애는 점점 작아져. 이런 모양. 그치? 사람의 시력, 평균 시력이 있을 거 아니야. 평균 시력 근처에 사람이 몰려있어. 성적도 마찬가지야. 어떤 시험 보면 평균분처럼 사람들이 몰려있고 평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평균보다 못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질 거냐. 자연계의 당연한 논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치? 흔한 것은 흔하다. 귀한 것은 귀하다. 그치?
평균 문자로 많이 보이고 다른 걸로 쏠려 있는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정규분포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야. 이항분포가 충분히 횟수가 많아지면 얘는 뭐가 된다? 정규분포가 된다. 그치?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자연스럽게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거 이 법칙보다 큰 수의 법칙이다. 정규분포는 이 정규분포가 식이 fx는 루트 파이 시그마분의 1, 2의 몇 제곱 이렇게 써있는 건 무시하고 그냥 흔한 것은 흔하고 귀한 것은 귀하다 이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 정규분포에 대해서 자세히 하진 않을게. 정규분포는 근데 보통 어떻게 표시해? 평균 m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기해. 이때 시그마는 뭐다? 표준 편차. 그치? 왜 이렇게 표기해? m이라는 건 평균이니까 정규분포의 가운데가 뭔지 알려주는 거야. 제일 높은 값이야. 그치? 시그마는 뭐야? 시그마가 크면 얘가 더 낮고 더 평평해. 그치? 시그마가 작으면 더 몰려있는 거야. 가운데 쪽. 그치? 얘는 그래서 모양에 관한 거고 얘는 평균에 관한 거야. 그치? 위치에 관한 거.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했는데 평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서기고의 오른손잡이 비율과 남주고의 오른손잡이 비율을 비교했더니 평균이 서기고의 오른손잡이 비율은 뭐 평균적으로 오른손잡이 비율이라고 되겠다. 평균 키 조사했더니 서기고 남학생 평균 키는 뭐 170이고 남주고 남학생 평균 키는 뭐 168이다. 그러면 평균이 170인 애가 정규분포가 이렇게 남주고는 168이니까 이렇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평균이라는 거. 그래서 이항분포, 정규분포 관계도 얘기했어. 이항분포가 숫자가 충분히 많아지면 뭐가 된다? 정규분포가 된다. 여기 A 문제 다 풀어봤니? 안 풀어봤어. 이거 풀어봐야겠는데. 이거 안 어렵거든? 5분이면 할 수 있을 거야. 다 풀지 말고 저희 큰 6-4 그다음에 544에서 549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잖아. 걔들 중에서 두 문제씩만 풀어봐. 지금 모르겠는 거 알려줄게. 딱 풀어봅시다. 유형 1번 같은 경우에 대표 문제만 풀어봐도 돼.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크기가 뭐야? 표본 추적을 보고 있어. 확률연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p는 x가 3보다 작을 때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558번인데 잘 봐봐. 요걸 따르잖아. 시도를 몇 번 했다? 7번 했다. 트라이를 7번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 얘기지. 그럼 봐봐. 여기 봐봐. p x가 2보다 작다니 3보다 작다는 무슨 얘기야? 성분을 몇 번? 3분보다 적게. 그럼 몇 번이랑 몇 번이야? 이건 그냥 p x는 1 요거 하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거 7번 중에니까 얘는 7, C, 1 2분의 1에 1제곱, 6제곱이니까 얘는 7제곱 그냥 하면 되겠다. 7C, 2 그 다음에 2 어렵지 않지? 할 수 있겠지? 바로 넘어갈게. 유형 2번 이항분포가 주어지지 않는 560이라고 한번 봅시다. 주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설명 다 돼 있어. 근데 안타를 칠 확률이 0.1. 딱 보자마자 어때? P가 0.2구나 5분의 1이구나 바로 눈치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야구 선수가 타석이 몇 번이래? 그러니까 트라이 횟수가 시도 횟수가 몇 번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안에서 B 써주고 시작하는 거야. B 10, 얼마였어? 0.1가 5분의 1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써놓고 얘가 Px가 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성공했을 때 1, 2, 3, 4, 5, 6, 7, 8, 9지. 이걸 다 구해? 그럴 필요 없지. 뭐만 빼면 돼? 전체 1에서 전부 다 저 성공할 확률을 빼면 되잖아.
1 빼기 얼마? 10 C 10 3분의 1에 10제곱 얘만 빼주면 되겠네.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 넘어갈게. 이게 다야. 564번도 마찬가지야. 564번. 말을 엄청 어렵게 구하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운 내용이야. 탑승하는 사람이 90%래. 그러니까 탑승해서 예약한 대로 탑승할 성공할 확률, 그지? 탑승할 확률이 0.9인 거야. 근데 승객이 몇 명이래? 여기 보면 실제 저 예약한 사람이 몇 명이래? 563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탈까요 말까요? 탔습니다. 두 번째 사람 탈까요 말까요? 시도 횟수가 30번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얘를 이항포로 쓰면 몇 콤마 몇이라고 쓰면 돼? 30,0.9라고 쓰면 돼. 그지? 그런데 좌석이 몇 개래? 28개니까 좌석이 만약에 부족하려면 29명 타든가 30명 타는 경우에 부족하겠다. 그지? 29번 성공하든가 30번 성공하는 경우. P X는 29 P X는 30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는 30C 29 그 다음에 0.9에 29제곱 곱하기 0.1 한번 더하기 30C 30 0.9에 30제곱 곱하기 이건 0.1에서 필요 없지. 30번 다 했어. 이거 구할 수 있겠지. 왜냐면 0.9의 거듭제곱 얼마인지 여기서 다 써져 있는 거야. 그렇지? 계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넘어갈게. 바로 유형 3번으로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변체 구하는 거 방금 말했어. 식 엄청 간단해. 평균 어떻게 구하고 무슨 P? 이항분포에서 평균 NP로 구하는 거야. 분산은 어떻게 구해? NPQ로 구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자, 이항분포가 이렇게 있어. 그랬는데 EX가 얼마라고 써있니 세호야? 6이라고 써있어. 뭐가 6 됐다는 거? NP가 얼마라는 거? 6이라는 얘기네. 15P가 6이니까 P는 얼마다? 5분의 2더라. 성공 확률이 5분의 2더라. 뭐 어렵지 않지? 그럼 이 X제곱은 어떻게 구해? 이게 진짜 문제네. 봐봐. 그럼 VX 구해 못 구해? P가 우리 지금 5분의 2라는 거 알았으니 VX 구할 수 있지? 얘는 분산 NPQ로 구하라고 했잖아. Q가 얼마야? 5분의 3. 그러면은 NP 아까 저 곱한 6에다가 5분의 3 곱하면 되겠지? 5분의 18이네. 그런데 이 분산이라는 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중국 제평에 사시는 평제식, 그치? 제평 평제로 구할 수 있었잖아. 제평 평제가 뭐냐면은 2의 x제곱의 2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그 값이 지금 5분의 18이라는 거야. 앞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균이 6이라고는 알고 있으니 달리 구하면 식을 좀 바꿔주면 2x의 제곱 플러스 5분의 1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얘가 얼마니까? 6의 제곱 36이니까 5, 35, 5, 6에 30 하면 얼마야? 180이네. 그치? 그래서 얘는 5분의 198이더라. x제곱의 기대값이 5분의 198이더라. 알 수 있겠네. 그치? 570번은 얘랑 앞뒤 결과만 바꾸면 똑같은 문제야. 그치? 얘는 2x제곱이 뭔지 알려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570번 넘어갈게. 유형 4번. 이번에는 이항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인데 아까 같듯이 1번과 2번이 거의 똑같듯이 3번과 4번 유형 똑같아. 571번 한글만 잘 읽을 줄 아는데 그럼 3번이랑 완전 똑같은 문제야. 4개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할 때 2개는 남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랬어. 다시 한번 동전 몇 개 던진대? 세월에 동전 몇 개 던져? 4개 던진대. 그런데
두 개는 앞면, 두 개는 뒷면이 나온 횟수. 그러니까 그걸 성분으로 본 거지. 그치? 몇 번 반복했어? 4번 반복했어. 그럼 얘는 이항공포로서 보면 n이 4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개 하면 두 개 뒷면 나오는 거는 걔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그거 우리 구할 수 있지? 원래 4개의 동전이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고 16가지고 그치? 그 중에서 두 개야 두 개 뒤 나오는 건 몇 가지야? 사시 2 하면 되나 그냥? 맞니? 사시 2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두 개는 앞면, 두 개는 뒷면. 사시 맞지? 사시니까 6이네 6, 16분의 6. 그러니까 P가 얼마인 거야? 8분의 3이네. 4,8분의 3이라는 이항공포 평균 구하라고. 평균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얼마 나와? NP 해보니까 2분의 3이네. 그래 답이 2분의 3. 끝이야 이게. 별 내용 없잖아. 그치? X의 평균 구해보니까 576번 한번 봅시다. 원점 5를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가 있어. 여기서 수 직선은 수직인 선이 아니라 넘버 라인이야. 수의 직선. 있는데 원점 5를 출발해서 P라는 점이 움직일 텐데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앞으로 3칸이래. 앞면 나오면 앞으로 3칸. 플러스 3을 해주죠. 동전이 나와서 뒷면이 나오면 뒤로 2칸이네. 마이너스 2라고 쓰죠. 그랬을 때 동전 10번 던진 후에 점 P의 좌표로 확률 변수 X가 됐을 때 평균 2X는 그러면 얘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치? 걔한테는 플러스 3, 뒷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잠깐만 10번 던진 후에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가 됐으니까 얘는 이항공포 미리 써주고 C의 횟수는 10번이고 그치? 한 번 할 때마다 앞이 나오는 확률은 몇 번에 몇이니까 동전 던진 거잖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랬을 때 평균은 얼마야? 얘의 평균 5네 5 그치? 그럼 여기서 답 5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려. 평균이 5라는 건 5번은 앞 5번은 뒤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때 이때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돼? 이때의 좌표는 성공한 횟수에다 뭐 곱하고 실패한 횟수에 마이너스 2로 곱해서 이렇게 합산해줘야 돼. 답은 그래도 5 맞네? 그치? EX는 그 다음에 우리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577번 한번 같이 볼게. 577번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이거 같이 보다 보면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놈인데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랬어. 기억 X1이 X2보다 작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가 정규분포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봐, 세호야. 가운데는 뭐야, 이 선은? 이게 M이야. 이 모양은 시그마가 작으면 안으로 보이고 시그마가 넓으면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볼 거고. X1이 X2보다 작을 때 Px1, X2 사이 값이 Px1보다 작을 확률 빼기 X가 X2보다 작을 확률 요거래.
이건 그냥 예시만 들어가도 돼. x1, x2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 여기 x1, 여기 x2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이 확률은 요거만 하는 거지. 면적, 그치? 그런데 여기 보면 x1이 p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 놈에서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 놈을 뺀다. 돼? 크거나 같은 확률이 작거나 같은 확률 작거나 같은 확률 얘네 x1, x2가 평균의 왼쪽에 있으면 말이 안 돼. 마이너스가 돼버려. 그치? 여기 있을 땐 말이 되지. 여기 있을 때는 그치? x1의 요만큼 값 여기서 x2의 이만큼 값 빼면 이만큼 값 빼면 이렇게 되는 게 이거 남는 게 그래도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기억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p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p 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같은데 그 확률은 얼마다? 0.5다. 평균 딱 잘라서 이거보다 작은 확률 절반이라서 전체 면적의 절반 1을 반짜리가 0.5 여기다 큰 확률도 0.5 이용이 맞는 말. 이것은 p x란 놈이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p x라는 놈을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다 합치면 1이다. 그냥 아무데나 a를 찍어. 여기 a라고 쳐.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여기잖아. 그치?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나머지 전체잖아. 그치? 이거 a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합치는 거 다 합치면 당연히 면적이 1이 되지 뭐. 그치? 전체 확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모두 일어나면 다 산 거지. 그래서 이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581번 3문제인데 자, 얘도 비슷한 문제야. 이번엔 정규분포가 어떤 놈이냐면 8,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놈이야. 평균이 8이라는 얘기지. 이랬을 때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정할 건데 fk라는 함수를 정할 거야. fk가 뭐냐면 이 함수 안에서의 확률을 구할 건데 x가 k보다는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할 거야. 예를 들면 k가 1이다.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f1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런 식인 거야. 예시로 보자면. 그치? 그럴 텐데 옳은 것 말이 옳은 것은 이랬어. 그 그림을 한번 그리고 생각해보자. 평균이 8이야. 8을 기준으로 좌우로 이렇게 대칭이 돼 있어. 그랬을 때 기억 f2라는 놈은 여기다 2 넣어보면 알지? 2에서 6까지의 확률이네. 그치? 2에서 6까지라면 여기 2, 여기 6이라고 하면 이만큼의 면적일 거야. 자, 그런데 F10이라는 놈을 또 보니까 여기에 K에다가 10을 넣어보니까 10에서 14까지지. 그러면 얘도 10에서 14까지일 텐데 잘 봐. 좌우로 보면 8이라는 M 평균에서부터 얘 범위가 어디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6만큼 떨어져 있지. 여기는 어때? 8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고 6만큼 떨어져 있지. 그럼 이 두 놈은 여기를 거울로 삼아서 완벽하게 대치이기 때문에 면적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겠다. 그치? 그래서 둘이 같다는 거 납득이 되지. 니은 함수 fk는 k가 8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함수 fk는 k가 8일 때 최대값. 자, k가 8일 때 영역이 어떻게 돼? k에다 8 넣어보면 x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야. 저 위에 10 봐봐. k에다 8 넣으면 되잖아. x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때야. 그러면 8과 12에 있을 때인데 8과 12에 있을 때면 여기가 어디일 거야? 이때가 최대일까? 아닐 거라고 봐. 그치? 영역의 한가운데에 평균이 오면 그때가 최대일 거야. 그치? 그래서 가운데 최대한 8이 오게 하려면 K가 뭐 6일 때가 아무것도 그렇고 6일 때? K가 6일 때려면 6에서 10까지잖아요. 그치? 6에서 10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게 아니라도 훨씬 더 그렇지. 8에서 12보다. 그치? 최대한 평균 근처에 가까워져 있는
많은 영역을 확보한 애가 평균이 제일 크다. 리은은 틀렸어. 이미의 실수 A에 대해서 FA는 C-A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의 실수 FA에 대해서 넣어보자고. 위에 식 FK에다 K 자리에 A를 넣어보자고. A를 넣어봤더니 이쪽은 뭐가 되냐면 식이 P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치? C-A를 넣어보니까 이쪽은 X라는 놈이 P C-A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16-A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맞니? 지금 제대로 쓴 거 맞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한번 영역을 비교해보자. A에서 A 플러스 4, 12-에서 16-A. 잠깐만. 너무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맞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잠깐만. 이거 어떻게 풀었죠? 오케이. 이게 잘 보면 식이 지금 2개인데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랑 둘이 평균 낼 수 있니? 평균 낼 수 있잖아. 어떻게 내? 둘이 합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그거 얼마 나와? 여기랑 여기도 평균 낼 수 있지. 그 평균이 얼마 나와? 8 나오잖아. 8 나오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생긴 놈이란 거야? 얘의 A의 이쪽 끝, 여기서 A에서 A 플러스 4까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부터 여기일 거 아니야. 그치? 평균이라는 게 기하적으로는 무슨 의미야? 가운데란 뜻이야. A랑 B의 평균을 내보면 둘의 중점이잖아. 중점 구하는 시간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 영역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0에 가까운 쪽과 가까운 쪽의 가운데가 8이더라. 먼 쪽과 먼 쪽의 가운데가 8이더라. 아하,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은 어때? 가운데 8을 가까이 가운데 두고서는 대칭이네.
그리고 하필 8이 뭐니까 평균이니까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얘도 맞네. 이것과 디귿이 맞는 얘기네.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래?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저거는 면적 구하라는 얘기지. 얘는 정규분포 표를 그냥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구하면 되겠다. M이랑 C는 N 582번. N이랑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정규분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60분만 3의 제곱 이렇게 생긴 놈이야. 얘를 활용해서 P57 57이랑 X 얘를 구해봐라 이 얘기네. 그치? 결국에는 n 플러스 몇 시그마냐 또는 n 마이너스 몇 시그마냐 요걸 구하라는 얘기지. 얘는 지금 평균이 6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57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볼 수 있냐면 얘는 사실은 평균 60을 m 3을 시그마로 생각해서 57을 n 마이너스 시그마로 보면 되겠지. 66이란 건 n 플러스 2 시그마로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0에서부터 n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건 사실은 정규분포상에서는 n 플러스 시그마 하나, n 마이너스 시그마 하나 똑같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n 플러스 시그마에 해당하는 얼마? 0.3413. 이쪽은 n 플러스 2 시그마 0부터 n 플러스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에 해당하는 0.477.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라? 더해주면 끝나는 문제네. 얼마야? 0.8 얼마야? 81, 85가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 엄청 쉽지? 여기서 이제 조금 변형된 게 표준화지 뭐. 그런데 여기는 일단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만족하니까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빠져있는 빈칸이 다른 경우인 거야. 여기 보면 P, M에서 X까지 이렇게 되는데 586번 이건 7번에 586번 한번 볼게.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애야. 53,7의 제곱. 평균이 M이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7인 이런 놈인데 얘가 PX가 A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 0.1587인 이 A 값을 구해라 라고 써있어. 그런데 표에는 0.1587이 없지. 하지만 우리는 이 정규분포의 그래프상에서 왜 없냐면 얘는 M에서 예를 들어 시그마까지 여기 면적을 구한 거거든. 맞지? 그럼 반대로 M에서부터 이쪽 절반 전부를 우리가 면적을 0.5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치? 0.5 맞잖아. 전체 1을 반만 다는 거니까. 거기서 뭘 빼면 1587이 나올까? 생각해보면 되겠네. 그치? 뭘 뺐을 때? 시그마 뺐을 때네. 그치? 시그마 뺐을 때니까 0.1587이라는 거는 n 플러스 시그마보다 클 때의 확률이지. 그치? 그렇다면 여기는 근데 A보다 작다고 나와 있잖아. 어떻게 뒤집어 보면 되지. n-c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 곧 n 플러스 시그마보다 클 때의 확률. 즉 0.5 마이너스 뭐 0.3413 0.1587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이 A 값이라는 놈은 뭐다? n-시그마다. n-시그마는 뭐 여기 나와 있잖아. 53-7이니까 얼마? 46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지. A 값이.
상문제한 볼게. 이거 상문제가 나니까. 588번. 빠주시키는 양수 A, B, C, D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P라는 놈인데 이 확률이 어떤 거냐면 X. 잠깐만. 그 전에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M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분포 따르고 있는데 X가 M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0.04래. 이런 거는 표를 한번 이렇게 대충이라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아. M 플러스 A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치? 근데 A가 꽤 큰가 봐. A가 요만큼이라 그러면 걔보다 크거나 같은 건 5밖에 안 돼. 0.04밖에 안 돼. 그치? 달리 말하면 얘를 변환하면 P가 M에서 X가 참 M에서 M 플러스 A까지 1 확률이 0.5 빼기 0.03은 얼마야? 0.46이라는 얘기네. 맞지? 0.46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X가 M-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인데 여기가 B라고 하면 M-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면 이쪽이지. 그치? 그게 0.1이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요걸로 바꿔서 M 플러스 B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쪽이 0.1이란 거지. 그치? 그래서 나에 있는 얘를 어떻게 바꿔? 나에 있는 얘를 P, M과 M 플러스 B 사이로 바꾸면 반대로 0.5 빼기 0.1가 되니까 얘는 0.38이 되겠네. 그치? 그럼 A와 B 중에 뭐가 더 커? A가 더 큰 거지. 얘는 0.46인데 얘는 0.48이니까 B는 여기 어디쯤 있네. A보다 작은. 그 다음에 P, X-M의 절대값이 C보다 작다. A에 나와 있는 이 확률은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C 플러스 C 한 번 한 다음에 그 사이에 X-M을 껴넣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양변에다가 M을 더하면 세 개에다 M을 더하면 M-C에서부터 X가 M 플러스 C까지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 0.45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야? M에서부터 마이너스 C랑 플러스 C까지 다 합친 게 이거란 얘기니까. 그냥 M에서부터 M 플러스 C를 구하라 그러면 딱 요놈의 절반이겠지. 0.275가 되겠네. 그치? 맞니? 아니네. 225. 그러면 아까 0.38보다 더 작네, C가. 그치? 그래서 A가 지금까지 제고 그 다음 B, 그 다음 C네. 마지막 나 M-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을 때 M-D보다 크거나 같은 0.8이면 거의 전부잖아. 그치? 근데 이쪽에 있는 절반 0.5를 빼면 이 면적이 얼마냐면 0.31이라는 거야.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P 라인 있는 대로 라인들을 조금 고쳐서 이렇게 고쳐준다면 이게 얼마다? 0.3mm다. 그치? 그러면 면적이 작은 놈이 평균에 가까운 놈이지. 그래서 대소를 비교했을 때 뭐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 D가 그 다음이고 B가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정규분포의 표준은 어떻게 하니? 이거 공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치? 어떻게 해? M분의 X 빼기 시그마.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라고? M분의 X 빼기 시그마. 오케이? 잠깐만. 좀 더 헛소리.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다. 참, 다시 한번. 표준은 어떻게 한다고? 네? X 빼기 M.
589번 바로 볼게. 589번 보면 정규분포 x라는 놈은 요걸 따르고 y라는 놈은 요런 정규분포를 따라. 이랬을 때 p 16 요게 y가 x가 요럴 확률이 y가 24와 k의 사이에 있을 확률과 똑같다. 이때 k 값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죠?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니까 그냥 비교는 안 되겠지. 표준화해서 비교를 하자는 거야. 표준화라는 게 뭐야? 세호야. 정규분포를 표준화한다는 게 무슨 개념이야? 평균을 얼마로 만든다? 0으로 만드는 개념. 표준 편차를 얼마로 만든다? 1로 만드는 개념.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거니까 표준화라는 건 Z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거든. 응? 그래서 표준화할 때 시그마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할 때 확률 변수에서 m으로 빼주는 거야. 그렇다면 x가 m일 때는 m 빼기 m에서 0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표준 편차가 3이라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3이니까 1 될 거 아니야. 표준 편차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해주는 거야. 표준화를 해주면 얘 먼저 표준화를 해주면 얘를 표준화를 해주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 변수에서 평균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주라 그랬지. 그러니까 앞에 숫자는 뭐가 돼? 뭐가 돼? x에 관한 분포는 얘니까 이게 시그마잖아. 이게 뭐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우리가 12 빼기 해주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럼 얘는 Z라는 애로 표준화가 됐고 얘도 마찬가지야. 2분의 16 빼기 n 10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얼마가 됐어? 얘는 P 뭐가 돼? Z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 됐네.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게 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했을 때 뭐여야 돼? 쟤랑 같아야 돼. 그렇지? 1에서 3 사이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얘도 표준화 해주니까 어떻게 돼? 평균 20을 빼주니까 4가 남았는데 시그마 4로 나눠주니까 1이 되네. 그렇지? K라는 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고. K에서 평균 20을 뺀 다음에 시그마에 4로 나눠줄 거라고. 맞지? 그런데 얘가 세호야 얼마가 돼야지 확률이 일치하겠어? 3이 돼야겠지. 그렇지? 이 표준화를 한 이상 얘네들은 같은 그래프가 돼버리는 거야.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1인 같은 그래프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4분의 K-C는 얼마다? 3이다. K라는 것은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인가? 32가 되어야만이 Y의 이 확률과 X의 이 확률이 똑같아질 것이다. 이게 표준화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바로 유형 9번으로 넘어가서 이런 표준화하면 좋은 게 우리가 모든 정규분포의 표를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의 표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얻어지는 많은 정규분포들은 확률을 구할 때 표준화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하면 자 592번 볼게. 표준화해서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식만 보면 돼. 592번 592번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원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면 자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2인데 그랬을 때 얘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x가 얼마의 확률? 35보다는 크거나 같고
55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고 싶대. 다시 한번 말하자면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x 빼기 m 한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라. 그치? x 빼기 m 한 다음에 시그마로 나눌 거니까 시그마분의 x 빼기 m 할 거니까 얘를 표준화 해줬더니 어떻게 되더라? p x 빼기 m 해주는 거야. m 빼기 x 아니다. x 빼기 m 하면 마이너스 5 나오지. 마이너스 5를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0.5가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0.5에서부터 z가 어디까지? 55 빼기 40 했더니 15가 나오는데 얘를 10으로 나눴더니 1.5가 되더라. 그럼 얘는 사실은 0에서 0.5일 확률을 구하. 0에서 1.5일 확률을 합친 것과 마찬가지. 얘는 좌우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0.5가 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0.5일 확률 저 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찾았는데 그래서 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찾아봤더니 얘가 0.1915. 얘가 표에 1.5까지를 찾아보니까 0.433이라서 전체 확률이 어떻게 되더라? 0.6247이 되더라. 구할 수 있겠지 이거? 그 다음에 표준화해서 표창들 땡이야. 그게 다야. 표는 대부분 문제상에 나올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유형 10번. 유형 10번 봤더니 정규분포 n 45,5제곱을 따르더라. 596번. 그때 표준화했더니 0.84 같은 문제지 사실상. 빈칸만 다를 뿐이지. 같이 봅시다. 596번.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빨리빨리 해볼게. 빨리빨리. 5의 제곱 P 40에서 X. 얘가 뭐다? 0.84. 표준화해주면 끝나. 표준화 바로 해줄게. 얘는 어떻게 돼? 표준화하니까 얼마 되니? 얼마? 이거 왜 기우시야?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 X에서 못 빼주라 그랬어. M이 얼마야 지금? 빼니까 얼마야? 그걸 뭘로 나눠주라 그랬어? 그럼 뭐가 돼? 그럼 마이너스 1이잖아. 왜 이거 고민해?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A에서 45 빼주면 돼. 그거를 5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확률이 얼마더래? 0.84라고. 그지? 0.84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0.84가 되기 위해서는 이 표에 보니까 596번 보니까 언제 0.84가 돼? 응? 여긴 잘 보면 이거잖아. 마이너스 1쪽은 정규분포표에서 왼쪽이잖아. 왼쪽. 그지? 그래서 얘는 분리하면 이거야. P 0에서부터 Z가 1일 확률이야. 요거를 그냥 더한 거잖아. 좌우 반전해서 0에서 1까지나 0에서 마이너스가 있잖아. 똑같으니까 더하기 이번엔 옆에 P 0에서 5분의 A-45까지 더하는 거. 이게 0.84라고. 그 와중에 1까지는 0.3413이지 확률이. 얘가 0.3413이니까 그럼 얘가 저로 넘어가서 0.84 빼기 0.3414 해주면 되네. 그럼 얼마 나와? 0.4987 나오네. 여기서 여기 빼니까 얘가 넘어가서 빼주니까 0.4987 나오네. 0.4987이라는 확률이 나오는 Z값이 얼마야? 3이네. 뭐가 3이라는 얘기야? 이게 3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치? 그러면 5분의 A-45는 3이니까 양변 5 곱해주고 45가 건너갔더니 A는 얼마더라? 60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게
유형은 많이 건너뛰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 단어는 원래 유형 하나에서 할 걸 한 두 개, 세 개로 나눠놓은 거라 생각보다 양이 얼마 없어. 지금 표준화하는 거 이게 사실상 제일 어려운 거였어. 뒤에는 정말 쉬워. 얼른 문장 풀어봅시다. 이 뒤에는 뭐냐면은 사실상 응용이야. 그래서 문제 유형만 보면 끝나. 사실상. 잠깐만. 10번까지 했지 우리. 뒤에 이제 정규 분포의 활용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60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604번 넘어가서 아예 604번 604번 보면 어느 자격증 시험인데 1000명 응시했고 평균이 55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대. 1000명이 응시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대. 선생님이 이거 적는 이유 알아? 여기 보면 이런 확률 문제는 글이 길어. 그치? 그러니까 습관 들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 정규 분포가 나왔어. 그럼 정규 분포, 평균, 시그마, 그다음 뭐 이항 분포면 이항 분포, n, b 이렇게 써주고 시작하면 되게 문제가 단순해져. 얘는 정규 분포인데 55 시그마, 55랑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줘야겠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 중에서 50점 이상, 60점 이하가 680명이래. 이게 힌트야. 여기 봐봐. P, X가 얼마나 됐어? 50점 이상. 그리고 얼마 이하? 60점 이하인 사람이 680명이래. 그럼 확률로 따지면 1000명분의 680명인 거잖아. 확률로 따지면 얼마인 거야? 0.68인 거네. 맞지? 이게 0.68인 거야. 그럼 끝났어. 얘를 뭐 해보면 표준화 해보면 끝나는 문제야. 표준화 어떻게 하라고? x에서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라 해봤더니 시그마분의 5 시그마분의 10 10이 아니잖아. 이게 5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5구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2 곱하기 Z는 P 0에서 시그마분의 5까지 한 게 0.68이라는 거. 그러면 2를 없애면 0.34겠지. 여기서 표준정규 분포에서 0.34에 해당하는 놈이 누구야? 써있잖아. 여기 표 없어도 밑에 써있잖아. 응? Z가 얼마일 때? 어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 말은 시그마분의 5가 얼마란 얘기? 1이란 얘기지. 시그마가 5란 얘기지. 이제 P, X가 6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역시 똑같이 표준화해서 Z가 65에서 55 빼니까 10 걔를 시그마 5로 나니까 2가 돼. P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당연히 0.5 빼기 0.48이겠다. 그지? 이렇게 해서 구한다. 0.0. 또 상문제인 608번 한번 봅시다. 얘도 지금 계속 같은 방식으로 표준화해서 풀고 표준화해서 풀고 이거야. 빠져있는 빈칸이 다를 뿐인 거야. 사실상 같은 문제야. 608번 어떻게 풀어? 608번. 그랬더니 400명 대상으로 이렇게 했더니 업무 능력 지표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업무 능력 지표가 뭐냐면 5 시그마분의 m 빼기 80이래. 자, 그랬더니 m은 마이너스 0.3이었대. m이 마이너스 0.3이었대. 그럼 봐봐. m이라는 놈이 방금 말했듯이 5 시그마분의 n-80인데 이게 마이너스 0.3이었대. 잘 봐. 양변에 5 곱하면 마이너스 1.5지. 양변에 시그마 곱하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 곱하면 9
부호가 바뀌잖아 반대로 이렇게 그지? 근데 이거 많이 본 거는 시경하고는 빼기 M이라고? 이거 아까 표준화할 때 썼던 방법이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점수가 80점인 애를 표준화하면 1.5가 된다는 말이네 맞지? 그럼 끝났어 P X가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 점수가 80 이상인 사람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지? 얘는 표준화하면 뭐가 될 것이다 80 이상으로 이렇게 표준화하면 1.5 된다며 1.5가 될 것이다 그지? 끝났네 그럼 0.5 빼기 0.43이네 0.5 빼기 0.43이 돼서 이거가 0.07인데 사원수를 구하라 그랬지? 확률이 0.07이니까 사원수 전체 몇 명? 400명 곱해주면 그지? 총 몇 명이 나와? 28명에 해당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 이것도 지금 계속 같은 거야. 이번엔 최대 점수 구하기네, 그치? 613번 해볼게. 613번 상문제야. 613번 A랑 B랑 키 조사했더니 A는 165.9에 10cm인 정규분포 A 했더니 N 165. 얼마야? 9에 10의 제곱 이렇게 써줘. B라는 놈도 정규분포로 따르는데 정규분포 따르는데 169.8에 169.8에 B가 좀 크네. 5의 제곱 전체가 5. 이랬을 때 B반에서 키가 A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키가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 학생 수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표준화했을 때 확률이 2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첫 번째 뭐 구하면 돼? A에서 180 이상인 저 확률만 구하면 돼, 그지? 그럼 거기다 곱하기 2 해준 다음에 그때 B 구하면 되잖아. 얘 구해주니까 어때? 표준화해주니까 어때? 이 얘를 표준화해주면 Z 이렇게 한 다음에 180 빼기 165.9 하니까 얼마야? 14.1인가? 14.1이네. 근데 14.1인데 10으로 또 나눠줘야 되잖아. 1.41이네. 맞지? 1.41. 근데 여기 밑에 보면 P0에서 1.41까지의 확률이 0.42라고 하니까 얘는 0.5 빼기 0.4 이겠다, 그지? 얘는 걔보다 클 때니까 0.5 빼기 0.4 2는 0.08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면 얘의 확률이 얘 2배라 그랬지? 곱하기 2 했더니 그러면 0.16일 거 아니야. 근데 구하려는 B의 확률은 A 이상의 확률이었어. B가 X가 A 이상의 확률이 지금 얼마라고? 0.16이라고. 그치? 표준화를 해줬더니 P,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A-169.8을 표준 편차인 5로 나눴더니 이렇게 Z라는 애가 표준화가 됐는데 그 확률이 0.16이 되다. 0.16이라는 놈을 잘 보면 0.5에서 0.34를 뺀 거야. 따라서 이 표준화한 요놈의 경계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얘기네. 그치? 0에서 1까지 0.34니까. 그래서 얘가 5분의 A-169.8이 1이니까 양면에 5 곱하면 5, 169.8 더해주니까 174.8이 되네. B에서 174.8 이상인 학생들의 확률이 0.16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정규분포에는 표준화해서 확률 비교하기 요건 넘어갈게. 이거 사실 앞에서 했어, 그지? 앞에 문제에서 지금도 한 거나 마찬가지야. 얘랑 비교했잖아, 표준화해서. 비교했으니까 이거는
두 개 전부 표준화한 다음에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따져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치? 자, 유형 15번에 상문제 잠깐 봅시다. 상문제. 대표 문제는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과 차이가 없어. 이항 분포에서 횟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걔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620번은 여기 보면 C의 컨비네이션에 몇 텀 몇이야? 450텀 450이야. 시행횟수 전체가 450번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충분히 크니까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르겠어?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그런데 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한번 이 내용을 봐봐. 450시 450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이항 분포는 봐봐. 이 이항 분포는 뭘 따라? n이 얼마인 거야? 시행횟수가 얼마인 거야? 450인 거야. 성공 확률이 얼마인 거야? 봐봐. 3분의 2인 거야. 그럼 끝났어. 얘가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 자, 정규 분포는 이 괄호 안에 뭐랑 뭘 써? 평균과 표준 편차 쓰잖아. 이거 가지고 우리 평균 표준 편차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잖아. 평균은 NP, 표준 편차는 NPQ에서 구했었잖아. 그지? 평균은 NP니까 얼마 나오니? 150A니까 300 나오네. 그지? 분산이 NPQ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Q만 곱해주면 100 나오네. 100. 분산이 100이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얼마란 얘기? 거꾸로지. 루트 100이니까 10이네 10. 그지? 근데 정규 분포는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끝났어. 이제 끝났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야? 여기 보면 성공이 450시 450이면 450번 성공할 확률이지. 450시 450 449 하면 449번 성공할 확률이지. 어디까지 써 있어? 330까지. 그럼 얘는 330번 이상 성공할 확률 싹 다 온 거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P가 X가 33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말해. 그럼 정규 분포의 표준화로 얘 구할 수 있어. 표준화 바로 해버립시다. P Z는 얘 빼기 얘 하니까 30인데 걔를 1인 편차 10으로 나누니까 3. Z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여기 보니까 0.5 빼기 0.4987로 구하면 되겠다. 그지? 끝이야 이게. 그래서 얼마야? 0.0013 이거야. 어렵지 않지? 이게 괜히 막 이항 분포가 있죠. 컨비네이션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정규 분포가 해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유형 16번에 624번도 해봅시다. 지금 이거랑 사실상 차이가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빈칸이 다른 거야.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애들 다 그래. 세 개 유형이 사실상 다른데 한 유형이랑 마찬가지로 되는데 624번 624번 보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야. 아 이거 뭐야? 이항분포의 P잖아. 한 번 시행해서 얻을 확률. 그치? 이항분포의 P가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이 5분의 4. 이 게임을 몇 번 독립적으로 시행했대? 1600번 시행했대. 그랬더니 점수가 736점 이상일 확률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항분포로 봤을 때 1600 성공 확률이 얼마라고? 5분의 1인 거네. 그지? 5분의 1인 거야. 참고로 성공하면 10점을 얻는데 1600번 중에 그럼 성공한 횟수를 우리가 A라고 해볼게. 그러면 A 곱하기 10 하면 성공 횟수 더하기 덧셈 플러스 된 점수지.
그치? 그런데 1600번 빼기 A 하면은 그게 실패한 횟수일 거 아니야. 1600 빼기 A가 이게 실패한 횟수일 거 아니야. 그거만큼 마이너스 2점이 빠지지. 그치?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게 지금 얼마라고? 뭐 이상? 736점 이상이래. 맞지? 이게 성공한 횟수니까 얘는 실패한 횟수니까. 그러면 얘 지금 10A 마이너스 3200 플러스 2A가 736보다 그거나 같다니까 12A가 넘어가면 3936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양면 12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되니? 3 여기 3이니까 3, 3이면 어떻게 해야 돼? 2 그럼 24고 그럼 9니까 8이네. 즉 A가 얼마? 성공 횟수가 328번 이상인 횟수 구하면 되겠다. 그치? 시행을 1600번이나 했으면 얘는 사실상 정규분포지 그냥. 그래서 이 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주니까 NP 하니까 얼마야 세우야? 520하고 520이래. 535 그렇지 320 콤마 NP2 해주니까 여기다가 5분의 3만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5로 나눠주면 얼마야? 64인데 거기다 4 곱해준 거니까 4 곱하기 64니까 4개 24 4시 256이네. 그럼 가져가야 돼. 256이 뭐의 제곱이니? 이게 8제곱 아니야? 16의 제곱이네. 16의 제곱 맞죠? 네, 16에다가 16이 낸 거야, 16. 자, 이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x가 얼마? 328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다. p x가 328 이상의 확률이라고 하면 p 전부 표준에서 z가 z 빼기 a니까 8 얘로는 0.5. 끝났다. 그지? 여기 보면 0.5 얘가 0.192로니까 얘는 0.5 빼기 0.191로 계산해주면 돼. 0. 얼마? 3085 이렇게 해주면 돼. (627번) 해볼게. 마지막 627번. 얘도 지금 똑같은데 미지수가 빈칸이 들어가 있는 데만 다른 것 뿐이야. 627번. 장난감의 10%가 불량이래. 우리 불량품 개수가 확률 변수 x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온 거를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10%가 불량이니까 p가 0.1이라고 보면 되겠지. 10분의 1 내지 0.1. 그 다음에 장난감 몇 개? 장난감 몇 개? n개네 n개. 그치? 그럼 얘는 이 항목을 어떻게 쓰면 돼? p 쓰고 n 콤마 0.1 쓰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n이 50 이상이니까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 0.1n 맞지? 그게 평균이지. 콤마 그 다음에 10분의 n이라고 할게. 0.1n 이거 헷갈려. 10분의 n 콤마 여기다 10분의 9 곱해주면 100분의 9n이니까 얘는 10분의 3 루트 n의 제곱으로 써주면 돼요. 표준 편차가 10분의 3 루트 n이라는 얘기야.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x-10분의 n이 어쩌고 저쩌고 확률 이렇게 돼 써있는데 요거를 좀 고치면 되겠지. x-10분의 n이 절대값이 이렇게 될 확률이라는 건 우리 다 알잖아. 풀만 해보면 알잖아.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는 얘가 크고
2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과 다 알잖아. 맞지? 그럼 x가 어떤 확률이란 거야? 10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분의 n 플러스 2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이란 거야. 표준화해주면 되겠지? 표준화해주면 자 가운데는 z가 들어갈 거고 왼쪽은 어떻게 돼? 왼쪽은 우리가 표준화할 때 어떻게 썼어? n 평균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줬었지. 지금 평균이 얼마야? 그러니까 평균 빼주니까 사라졌네. 그지? 시그마가 요 놈이잖아. 요 놈으로 나눠주라고 이렇게 10분의 3 루트 n분의 마이너스 2분의 15로 이쪽도 마찬가지 10분의 n 사라지지? n 빼주니까 10분의 3 루트 n분의 플러스 2분의 15 그치? 분수분의 분수 하는 방법 알지? 얘랑 얘랑 약분 가능하고 얘랑 얘랑 약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얘네가 분모고 위아래 여기가 분자였잖아. 맞지? p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5 저쪽도 그럼 똑같아. 부호만 다르고 적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얼마일 때 0.8664 이상이네. 0.8664 얘는 그럼 잘 보면 0에서 플러스로 이만큼 0에서 마이너스로 이만큼 똑같이 간 거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p 0에서 z 루트 n분의 25가 얘 반자는 거 0.433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근데 z가 언제일 때 0.4332가 되냐면 1.5일 때잖아. 그지? 그럼 얘가 뭐보다 커야 돼? 1.5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네. 맞니? 맞지? 그러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루트 n분의 25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5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루트 n 2.5로 나눠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0.3분의 5?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 1.5가 2분의 3이잖아. 그럼 여기 3분의 2로 계산하면 되겠다. 3분의 2 곱하기 25면 3분의 50이네. 근데 n이라는 놈이 지금 장난감 개수지. 자연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루트 n이 지금 내가 거꾸로 썼네. 루트 n이 3분의 5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제곱했더니 n이라는 놈은 9분의 250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럼 9로 얘 나눠주면 얼마야? 9 3은 안 되고 9 28 70이니까 200 얼마 나오니? 98 7하면 97에 64 70이니까 또 97에 64 뭐 277.7777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면 278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주말에 이거 문제 다 풀어봐. 얘는 표준화만 할 줄 알면 다 끝난 거야 사실.